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미래 차세대 자주포 K9A2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의 자주포 K9A3의 최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 디펜스에서 생산하고 개량하는 K9A1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강급 자주포로 이름을 날리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히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그에 비해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추가 수출 또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미래 전장 환경이나 한국군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그대로 K9A1 자주포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국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가지 강력한 무기를 개발 중이며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의 수가 꾸준한 인구 감소로 인해 큰 문제를 겪을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의 K9 자주 곡사포도 더욱 길어진 사거리, 완전 무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XM1299 ERCA라 불리는 신형 차기 자주포에서 기존의 엑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해 7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실험에 성공했고 이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3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가 40여 km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성능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자주포의 포탄을 정밀 타격 미사일처럼 사용하는 개량을 진행 중인 것은 미군만이 아니며 한국 내 방산업체에서도 최대 60km에서 120km 떨어진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는 155mm 자주포 포탄과 127mm 한포용 정밀 유도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M1299 ERCA 자주포가 70km라는 엄청난 사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포탄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존 52 구경장의 포신이 58 구경장으로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한국의 K9A3 자주포 또한 ERCA와 같은 58 구경장 포신과 함께 신형 포탄이 개발되면 물론 완전 무인화가 가능한 최첨단 자주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XM1299 차기 자주포를 능가하게 될 K9A3 자주포의 성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 구경장 포신에 완전 무인화가 적용된 한국의 차세대 자주포 K9A3의 압도적인 성능. K9A3의 핵심은 이전에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수준의 사거리 증대와 함께 신뢰성, 정확도 모두를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무인화를 통해 실전에서 더욱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이제 막 연구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한 K9A2 자주포를 넘어선 후속 자주포인 K9A3 자주포는 52 구경장 포신을 사용하는 현용 K9 자주포나 K9A1 자주포와는 달리 포신이 더욱 길어진 58 구경장 포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방산업체 풍산에서 개발을 완료해 올해인 2022년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는 복합 추진탄을 기존의 52 구경장 포신으로 사격할 경우 약 54km의 훨씬 늘어난 사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탄약을 K9A3에서 사용될 58 구경장 포신으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70km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램제트 포탄과 같은 더욱 발달된 신형 155mm 포탄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무려 100km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더욱 길어진 포신을 포탄이 지나가면서 더욱 가속도를 얻게 되고 그만큼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9A3 자주포가 52 구경장 포신 대신 신형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작전 범위가 더욱 늘어나게 되며 이에 맞춰 세계 군사 강국들의 다른 자주포들도 포신의 길이를 더욱 늘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도 58 구경장 포신을 XM1299 ERCA 자주포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기갑 장비 및 포병 강국인 독일의 라인메탈은 이보다 더 긴 60 구경장 포신까지 개발해 155mm 포탄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포에 쓰일 새로운 포신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1년까지 33억 6,500만 원을 투자해 산학연 공동 연구과제로 연신주택 기술과 경량화된 철광과 복합재로 이루어진 포신의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미국이 개발한 XM1299 ERCA 자주포에 탑재되는 신형 XM907 58 구경장 포신과 동급의 철강 그리고 복합재 포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자주포 포신의 길이가 늘어나는 단순한 변화에도 자주포의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예 자주포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다시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주포 포신의 길이가 늘어나면 그만큼 중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휘어지기 쉬우며 포탄을 더 큰 힘으로 발사하면서 반동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 등이 생겨납니다. 미국 XM1299 자주포의 XM907 포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사격 시 발생하는 포신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포신에서 금속 부분을 최대한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내열성이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세라믹 섬유 넥스텔 6180을 적층시켜 감싸는 복합재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포신의 중량 및 휘어짐 문제, 흔들림 문제까지 모두 해결했습니다. 포신이 경량화되면 그만큼 포신의 강도 또한 올릴 수 있다는데요. 가벼워지면 그만큼 충격에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신 전방부의 중량을 줄여 무게 중심을 포신과 차체가 만나는 포 가대축으로 이동시키면 그만큼 포신의 진동과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데요.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포신에 가해지는 무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포신의 강도를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올라간 포신은 그만큼 자주 곡사포 사격 시 조준점의 변화를 감소시키고 이는 곧 명중률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 같은 성능 향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차세대 전차포 및 자주포 포신 연구를 통해 철강과 복합재를 섞은 포신을 개발해냈습니다. 포와 차대가 만나는 트레니언축 전방부 포신만을 깎아낸 다음 여기에 탄소 복합재 와이어를 감는 와인딩 기법을 통해 포신의 경량화를 성공시켰다는데요. 이렇게 하자 포신의 무게중심 축이 전차 포탑 쪽으로 옮겨지고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사격 시 명중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래 한국군의 핵심 완전 무인화 합동참모본부는 K9A2 자주포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주포인 K9A3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K9A3 자주포의 완전 무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에서 갈수록 출산율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병력의 운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화력 지원 임무를 주로 맡는 자주포는 전차와 달리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그렇게 전방 지역처럼 반드시 운용 인력이 탑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데는 2010년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해병대에서 K9 자주포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13분 이내에 빠른 반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만약 훈련 중이 아니었다면 적의 공격에 반격하는 시간이 더욱 지체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나 K55 자주포는 통상적으로 군 숙소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져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적에게 기습 공격을 받을 경우 급히 무장을 갖추고 자주포가 주둔되어 있는 진지까지 뛰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의 포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대부분의 해병대 사상자들이 전투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K9 자주포를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면 더욱 빠르게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장병들의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K9A3를 운용하는 미래 포병 부대 형태를 유무인 복합 형태로 짜고 있습니다. 자주포 1개 포대를 이루는 6대의 K9A3 자주포 중 2대의 K9A3 자주포만 유인 자주포로 운용하고 나머지 4대는 완전한 무인 형태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포탄의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에 미사일을 능가하는 이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군사 강국들이 자주포의 위력을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보다 자주포가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데요. 신형 자주포 한 대의 가격 자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차량 한 대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탄 한 발의 가격은 미사일 한 발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포탄의 피해 범위가 미사일의 피해 범위보다는 작아서 파괴될 필요가 없는 다른 것들이 파괴되는 부수적 피해가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미사일은 탄두와 추진체 등이 합쳐져 이루어져 있는데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더욱 큰 추진체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미사일 전체의 크기 자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가격 역시 증가하죠. 반면 포탄 한 발은 미사일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으며 그만큼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 만큼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포탄의 사거리를 만약 미사일만큼 늘릴 수 있다면 이 단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자주포를 운용하는 포병의 지원 요청은 항공기에서 투발되는 미사일 지원 요청보다 훨씬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포병은 지상군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기에 그만큼 부르기도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포탄을 운용할 수 있기에 더욱 쉽고 빠르게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크기가 크고 추적하기 쉬워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과는 달리 포탄은 크기도 작고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총알을 총알로 맞춰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XM1299 ERCA 자주포가 70km를 훨씬 넘어서는 사거리를 달성하기 위해 XM
1113 신형 155mm 포탄을 개발 중인데요. 한국의 차차기 자주포 K9A3 또한 더욱 향상된 사거리와 파괴력을 위해 한국형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 사거리 70km에서 130km까지도 이르는 신형 자주포들은 포탄을 더 큰 힘으로 멀리 쏘아보내는 만큼 엄청난 양의 장약을 사용하며 그만큼 만동 또한 엄청난데요. 이를 위해 새로운 장약의 개발과 반동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기술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남중국 해섬들의 사거리가 무려 1600km나 되는 SLRC 전략 장사정화포 개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가기 위함인지 K9A3 다음의 후속 자주포들에는 사거리가 500km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 자주포 개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레이저, 레일건 등 다양한 신기술 화포의 개발도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모이면 그때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